제21대 총선 화제 당선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남 마산 하포에서 당선된 미래통합당 최형두 당선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론인 출신으로 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 국회 대변인을 지내셨습니다. 초선 국회의원의 역할이 크다고 요즘에 말이 많잖아요. 네. 어디에 이번엔 주안점을 두고 활동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언론인 출신이기도 하고 네. 정부에서도 또 국회에서도 주로 이제 언론 관계 그리고 말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언론을 이제 저는 지난 국회 또 지금까지 국회 우리 가장 큰 문제는 너무 과격한 언어 그리고 너무 진영가에 사로잡힌 언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지나친 폄훼, 과거에 대한 공정한 평가보다는 진영의 논리 또 이념의 논리로 항상 재단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그 언론인 출신이기도 하고 또 전 정부에서나 국회에서 이 언론과의 관계 또 말을 통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에게 알리고 하는 역할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저는 그 과거와 또 진영의 언어가 아니라 과거와 편가르기의 언어가 아니라 미래와 통합의 언어로 지금 굉장히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은 전 세계적으로 1930년대 대공황 이후로 버금갈 만한 굉장한 경제적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불확실한 미래. 지금 같은 팬데믹만 하더라도 사실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불확실성의 세계에 빠져든 거거든요. 이런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미래는 아직 미래를 확실히 만들어감으로써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확실한 대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한 담론 그리고 분열과 편가르기 이념과 진영보다는 사실과 객관에 따른 그리고 국익을 위한 그런 통합의 언어 그런 의제와 담론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편가르기보다는 같이 일을 해보자 지금 이 얘기이신데요. 좀 아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통합당이 사실 이번에 이제 참패를 했다라고들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남 자민련 수준의 지역 정당으로 전락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현재 진짜로 가보시니까 영남 지역의 민심은 어떻던가요? 영남 지역하고 수도권이 좀 다른 것이 그래도 수도권은 재화, 그러니까 돈과 물건들 그리고 경제력이 몰리는 곳이고요. 또 사람도 몰리는 곳 아니겠습니까? 지역은 굉장히 피폐해져 있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 부산 지역 이런 곳은 산업위기 지역, 고용위기 지역이었고 지난 3년간 굉장히 상황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이 아주 높았습니다. 반면에 수도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화가 집중돼 있고 사람이 집중돼 보니까 그리고 위기에 대한 감이 좀 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집값,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도 했고요. 물론 정치적인 이제 이런 어제도 좀 달랐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아마 이번에 영남권의 표심, 특히 부산, 경남 나타났는데 이 자민련에 비유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반적으로 미래통합당이 크게 숙고해야 되고 또 반성해야 대목이 많지만 골고루 많은 지지를 얻었고요. 그게 이제 소선구구제 특성상 민주당의 지지율에 득표에 미치지 못해서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지역주의는 상당히 둔화되었다. 특히 경남이나 부산, 울산 같은 경우 민주당의 지지율이 득표율이 40% 안팎이었습니다. 경남 지역이 수도권 표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역시 우리 당은 비례대표에서 상당히 민주당과 거의 비등했고요. 또 상당수 의석수에서도 의석수는 확실히 뒤졌지만 득표수에서는 크게 뒤지지 않았는데 여전히 그래서 그건 자민련 같은 건 사실은 일부 지역에서 한 20석 좀 못 되는 그런 정당으로 이제 했던 것이고 그걸 자민련에 비유하는 것은 지나친 폄훼다 생각합니다. 오늘 통합당 최고위가 김종인 비대위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전권을 줘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금 들리고 있어요. 당선인은 이 김종인 비대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사실 정치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니고 정책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이라든가 계속 주장해왔던 게 뭐냐 하면은 우리 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 대한 이런 통찰, 성찰은 깊이 있게 정말 심도 있게 오랫동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무슨 반성이라든가 대책을 섣불리 발표할 게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닥친 이 위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930년대 대공황 위기 이후에 방불케 할 만큼 심각한 경제 대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온다는데 특히 우리는 지난 3년간 이 정부 아래서 경제정책의 패착 실패 때문에 굉장히 역대에서 가장 나쁜 경제 실적을 기록해 왔습니다. 세계 경제가 좋을 때도 우리 경제는 나빴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가 나쁘면은 우리 경제가 얼마나 더 어려울 것인가 여기에 대한 사실 우리 당의 지속적인 주장이기도 했는데 그렇다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한 40일 남은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부터 전체가 모여서
경제 위기 대책을 논의하고 정부가 여당의 주도를 지금 여당은 상당히 이번 승리에 좀 도취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은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나요? 김종인 비대위 이상의 비대위를 해야죠. 저는 한 사람의 의존하는 비대위가 아니라 굉장히 전대미문에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나 정부 입장에서 청와대 입장 같으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좀 도덕적으로 다르다는 지나친 근거 없는 오만, 근거 없는 우월감 같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대응도 초기에 상당히 좀 미숙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경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역시 위기 대응이라든가 이런 문제 경험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좀 모여서 예컨대 이헌재라든가 윤정현 또는 임종룡 이런 분들이 모여서 실질적인 정책팀, 위기를 대응할 만한 국가적 위기에 대응할 만한 정책 능력을 보여주고 그걸 실행하는 것이 나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비대위도 기여해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정권이 어떻다. 비대위가 그렇습니다. 와도 부족할 판이다. 맞습니다. 예, 무슨 정권이 어떻다 이런 논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얼른 주고 네. 얼른 시작을 해야 된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